이제 마지막 3부 경매 투자 정말 이만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 지역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우리 설춘환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남관현 소장님하고 고상철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아쉬운데. 저희 수업은 딱 6시 한 15분 정도에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약속이 있으시면 6시 15분 이후에 정확히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4, 5년 했고요. 올해부터 세종대학교 부동산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경매하고 MPL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5월 28일 날 경매 콘서트에서 제가 3부에 아마 세관 공매를 가지고 나올 건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그 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부, 2부, 3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한 실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오늘 제가 보기에는 약 99%는 그냥 공부만 또 재밌게 하다가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건 상위 1%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대되는 2016년도, 2017년도 경매 시장 어떨까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에 하반기 경매 물건이 증가하면서 입찰 경쟁률 여전히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 시장에 대한 이슈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매 물건이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낙찰가율 또 입찰 경쟁률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없어요. 경매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100건이 나왔을 때 경쟁률 5대1, 지금 10건 나와서 경쟁률 10대1. 어찌 보면 경쟁률은 높지만 물건이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 그러나 예정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국세청 특강을 갈 때 경매 물건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를 갖다가 경매를 한번 입찰해보고 싶다. 물건이 몇 건이나 있었을까 체크해봤더니 당시 60건 정도의 아파트 물건이 있었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경매 매물이 몇 건 있는지 봤더니 10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매가 사실 또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늘 업다운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없고 계속해서 내려갈 수 없다. 조만간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경매를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제대로 또 배워서 스스로가 직접 임장하고 직접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예정 물건이 약 30건 정도가 나와 있다. 여러분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매각일이 잡히기 전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그 텀 안에 있는 물건이 약 30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조만간 전부 다 매각일 잡히면서 매물로 다 뛰어나올 거라고 하는 점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특히 원리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경매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원리금을 내라.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위축되었고 그러나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워낙 물건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낙찰가율, 강한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인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인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인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하락하고 경매 매물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약간 좀 미스가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그런 점은 차후에 경매 매물의 어떤 증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 MPL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AMC의 대신 AMC의 담당 AM하고 저희가 이제 사고 싶었던 MPL 물건이 있었었는데 지금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매물을 좀 팔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예 아파트에 대한 NPL을 거의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 친구들도 약간 좀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팔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TP만 맞으면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금리 인상 중 여전히 저금리,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개발 호재 등으로 양극화 현상 가속화될 듯. 철도와 도로. 제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일산 투어와 파주 투어를 다녀왔어요. 일산 투어와 파주 투어. 일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대곡역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대곡역 가시면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과연 여기 어떻게 인프라가 갖춰질까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이를테면 GTX, 그죠? 경의선, 3호선, 대곡역이 핵심. 근데 막상 가보면 볼륨이 굉장히 커요. 매물들에 대한 볼륨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처럼 영세민들은 좀 사기는 어려운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서 물어보면 뭐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GTX가 킨텍스에 꽂힌다라고 해서 킨텍스 주위에 땅값 많이 떴거든요. 근데 이 GTX가 과연 운정에 꽂힐 거냐 말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올 6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이미 운정은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 택지가 일명 이제 LH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제 친구들이 300대 1, 3000대 1에서 추첨이 돼가지고 지금 피가 뭐 1억 5천, 2억 붙어가지고 어제 매각을 했다라고 해서 조만간 또 술을 한 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배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약간 열을 받는다 이런 생각 들고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강원도 삼척의 호산이란 동네에 땅을 갖고 있는데 4월 1일자로 여러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땅값이 어느새 기존에 한 4억 정도 했는데 땅값이 한 20억 정도로 떴다라고 해서 그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굉장히 좀 와이프하고 돈독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철도와 도로 이런 분들 잘 체크해서 그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99%는 아마 공부만 딱 하고 말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저는 돈을 좀 벌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안 나옵니다만 경매 물건에 대한 낙찰받기 절차를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보자 분들도 많이 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매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개념 잠깐 정리합니다. 여러분 경매 물건 검색, 야 오늘 경매 강의를 듣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야 설춘환 교수가 강의 너무 잘한다. 원탑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도대체 뭘 할까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물건 검색합니다. 물건 검색하는데 어디서? 먼저 무료 정보 사이트에서 해야지. 그러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무료 여러분. 그러나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좀 하시겠다라고 하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꼼꼼히 잘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건에 대한 어떤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를테면 뭐 테인이나 구독션이나 이런 유료 정보 사이트를 좀 봐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는데 처음에 야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령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를테면 강서구, 또 내가 있는 회사, 용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건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첫 번째 물건을 검색한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당장 현장 분석하는 거예요. 현장 분석합니다. 현장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갈 때 그냥 체크리스트 가져가면 안 되고요. 사전에 정보의 반절을 온라인을 통해서 짜깁기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걸 하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냥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에 막연히 이러면 안 된다. 사전에 체크리스트 가지고 교통, 교육,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체크해서 가져간다. 여러분 경매 물건은 가급적이면 신건에 가는 거예요. 신건에 1회차 매각이 될 때 가는 거다. 그래야 중개업자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서로 의견을 서로 소스를 주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한 3번 유찰된 물건들 엄청나게 왔다 가가지고 중개업자들이 딱 오면 그냥 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투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물건은 신건에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경매나 뭐 MPL이나 세관구매가 됐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 2인 1조 혼자 가면 되게 많은 걸 놓치는데 저는 이제 와이프랑 한번 갈 때 동선에 따라서 한 10건 정도 보죠. 그러면 제가 못 보는 걸 와이프가 봐주고 와이프가 못 보는 걸 제가 보고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의 개념.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좀 서로 못 보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건 검색했고 현장 분석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뭐 하냐? 권리 분석해야지. 권리 분석. 권리 분석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은 야, 경매하면 권리 분석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100건의 아파트 중에 약 98건은 권리 분석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뭐라 그럴까? 투명한, 그죠? 예,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최종 검수 자료는 매각기일 일주일 안에 볼 수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것은 여러분 매각기일이 일주일 안에 남았을 때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해당 오프라인에서 해당 경매계에 가서 컴퓨터로 이제 볼 수 있다. 예전엔 책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보시고 특별히 말소가 안 되는 게 있느냐? 말소 안 되는 게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말소되고 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현장에 대한, 그죠? 그래서 관리비, 뭐 유치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자, 아무튼 권리 분석까지 했어. 시세 파악 다 하고. 그래서 나는 얼마를 쓸 거냐? 여러분 얼마를 쓸 거냐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예,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사기죠, 사기. 예, 그래서 입찰가 선정할 때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일번지의 낙찰 사례 가장 중요하죠. 동일번지. 그다음에 없으면 동일지역. 동일번지의 낙찰 사례를 놓고 나의 물건을 놓고 이제 가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기존에 똑같은 평형인데 쟤는 동양, 나는 남양, 쟤는 4층, 나는 7층. 그죠? 쟤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양로원이 보이는데 나는 어린이 놀이터가 보인다. 그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다 가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늘 살았던 집들에서 거실에서 항상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어린이 놀이터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가. 와이프는 굉장히 시끄러워하는데 저는 어린이 놀이터를 보고 어린이들이 여러분 제잘제잘 되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의 좋은 깃발을 제가 거실에서 다 빨아먹죠. 예,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는 거실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는 선배는 이제 양로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하다고. 예. 깃발 쫙 뺏기는 거죠. 네,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교수님도 그냥 내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했어요. 그다음 뭐 하냐? 입찰하는 거지. 입찰. 여러분 가장 중요해. 누구나 생각하는 금액은 안 된다, 그죠? 저한테 한 달에 약 한 100건 정도의 이를테면 자문이 와요. 이번에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마포의 푸르주이 아파트 15억짜리를 11억 8천에 낙찰받았어요. 엊그저께. 근데 제가 줬던 금액은 11억 5,555만 원. 근데 이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11억 8천을 썼어요. 교수님이 항상 불러줬던 금액에서 1, 2천만 원만 더 쓰면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예, 그래서 그분이 11억 8천. 그다음에 2등이 11억 1천. 그러니까 제가 쓴 금액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복불복이에요. 예, 복불복이지. 약간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생각하는 금액은 절대 낙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친구나 또 친구를 데리고 야, 너 같으면 얼마 쓸 것 같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에서 플러스 이를테면 한 3%에서 5%만 더 쓰면 애지간만 하면 낙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잘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낙찰 받으면 많은 분들이 야, 오늘 돈 빨리 내고 소유권 취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매나 공매나. 예, 그런데 여러분 경매는 낙찰 받고 나서 최소한 15일이 지나야만 잔금을 낼 수 있어요. 매각이 허가가 돼야 되고 확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돈을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예, 그런 점 하나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명도. 사실은 그 일반인들이 경매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인도 명도예요. 여러분 인도하고 명도는 동일한 용어예요. 예, 근데 인도 명도를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 해봤을 때 그런 거예요. 막상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예, 역시 나중에 이 명도도 완전 복불복이에요. 완전 복불복. 대표적이신 분이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저희 전모 선배님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이분이 한 3년 전에 절 찾아왔어요. 절 찾아와서 교수님, 자기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경매를 통해서 스스로 좀 돈을 벌고 싶다. 제가 근데 사모님의 이제 어떤 그 모양새를 봤더니 절대 3천만 원이 있을 뿐이 아닌데 일단 저를 못 믿었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빼먹을 수 있으니까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차는 또 포르쉐 파나메라 타고 오시고 또 이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사모님 혼자서 이렇게 또 어렵게 또 돈을 벌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셨대요. 어저께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자산이 이제 그 사모님의 자산이 엄청나신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은 30년 동안 왜 나한테 빈대를 붙어서 먹냐? 너도 좀 돈을 벌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이제 이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예, 이대. 예, 근데 이대면 또 존심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예, 얼굴은 못생겼지만 또 이대 나왔어요. 예, 얼굴은 못생겼지만 이대. 예, 제가 항상 그래 사모님 못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모님이 어쨌거나 3천만 원. 예, 그래서 뭘 해보고 싶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생들 강의할 때 3천만 원 나쁘지 않죠. 3천만 원 가지고 뭐 부천이나 부평이나 뭐 인천이나 소액 빌라 낙찰 받아서 무피 투자해서 한 달에 뭐 2, 30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한 학생 정도의 과외비를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 그죠? 예. 못해도 한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매하려고 하면 못해도 1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돈이 1억 원 정도가 현금으로 없다. 그러면 경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분들 좀 빠져주고 1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이 이제 경매 시장에 들어야 된다. 매일 1억 원도 없으니까 막 대출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만 너무 고민하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돈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죠?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심심할까봐 약간 좀 무리수 던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무리수 던지는데 하여튼 돈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쨌거나 한남동에 용산의 남산타운 아파트를 24평짜리를 이제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사모님이 기본적으로 저랑 10번의 입찰을 했는데 계속 폐차를 했어요. 10번의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했다. 여러분 10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임장은 한 50건에서 100건 정도는 한 거죠. 10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50건에서 100건. 그럼 여러분 딱 두 부류가 생겨요. 두 부류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날 사모님이 양주를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오후 4시인데 서로 술을 한잔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모님이 날 유혹하는 건가? 이를테면 그럼 난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이 사모님이 이제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50건에서 100건을 이를테면 임장하고 이제 10건을 입찰해봤는데 폐찰됐으니 나는 이제 교수님의 곁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랑은 안 맞는데 자기랑 경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사실 또 불편해요. 그 사모님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못생겼고 이대 나오고 이래서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어차피 또 술을 까셨으니까 또 마지막 또 좋은 멘트 한번 날려드려야 되잖아요. 다 이런 거다. 다 이런 건데 마지막 한 번만 딱 그러면 입찰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때도 안 된다면 경매와 사모님의 인연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리하자.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이제 정말 저랑 마지막 남산타운 아파트를 제가 원래 아파트 임장 가면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무려 6번 갔다 왔어요. 6번을. 6번을 간 이유는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갈 때마다 용돈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을 안 주면 안 가죠. 용돈을 안 주면 안 가는데 어제가 3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제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6번 갔다가 시세가 4억인데 가령 시세가 4억인데 이번에 입찰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당시에 낙찰가율 자체가 한 3억 7천 정도가 낙찰가율이에요. 그런데 시세가 4억이니까 남는 게 있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하시다가 사모님이 교수님 3억 8천만 원 정도 어떠냐. 3억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러지 말고 3억 8,500이 어떠냐. 그죠? 왜냐면 이제 저는 제 돈이 아니니까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억 8,500이 어떠냐. 근데 그 대신 여러분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굴려줘야 돼요. 왜 돌려줘야 되냐면 자 4억인데 한 번 유찰돼가지고 3억 2천. 자 그런데 만약에 사모님께서 3억 8,500에 입찰했는데 만약에 단독 입찰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모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는 버틸 수 있대요. 그래서 3억 8,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억셉하지 않는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께서 3억 8,500에 들어갔어요. 근데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이 3억 8,500 사모님, 2등이 3억 8,300, 3등이 3억 8,100.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또 고민하냐. 사실 여러분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사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금액이 약간 애매할 때 팍 땡기고 밑에 원바지 두 바지를 채워요, 그죠? 그러니까 1등을 3억 8,500, 2등이 3억 8,400, 300, 200.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그죠?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지를 이를테면 갖다 댄대요.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자생력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22대 1의 경쟁률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어쨌거나 되게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할 거냐. 명도를. 예. 근데 이 사모님이 그러면 교수님 자기가 명도를 한번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모님 혼자 아파트 갔어요. 예, 오후 6시 정도에. 띵동 눌렀는데 아주머니가 술집 하는 아주머니. 예, 이미 술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고 그 사모님이 들은 대로 야 이 미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 따위가 뭔데 내 걸 낙찰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겁을 먹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명도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건 법률사무소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모님 한 1, 2주만 다시 가서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기다려보자. 2주 있다가 그 아주머니 전화 오셨어요. 술 깨신 다음에 왜 연락을 안 주냐? 이사비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사비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사비를 300만 원 주고 명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명도를 할 때는 이사비는 좀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 또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건데 그 아파트가 2년이 지난 작년도에 가령 4억 7천만 원에 매각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모님 명의로 1가구 1주택이었는데 남편이랑 아들들이 집이 많아가지고 세금은 또 내야 되는 거죠. 1세대에 한 주택만 있어야 되는데 집만 7채가 있는 분이에요. 7채.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파셨고. 근데 이분이 그걸 하신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마포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또 어땠냐? 낙찰받은 날 사모님 전화 왔어요. 교수님 오늘 낙찰받았는데 자기가 오늘 가서 체납관리비 내고 그 다음에 협상 끝내겠다. 가급적이면. 근데 가셨는데 관리사무소님이 옆에 그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낙찰자, 점유자. 그래서 그분이 이 사모님한테 오셔가지고 사모님 죄송한데 앞으로 시간을 2주만 주고 이사비 1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나가겠다. 그래서 바로 그날 명도 합의서 쓰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명도는 약간 복불복. 그래서 99%가 굉장히 그죠?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명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경매에서 사실 일반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명도기 때문에 저도 저희 형 아파트 낙찰 받아줄 때 아주머니가 이사비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안 줘가지고 화장실 다 깨부시고 난리 난 적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저희 수강생들이 저한테 교수님은 명도 전문가가 아닌가 보다. 이래서 저를 굉장히 압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복불복, 여러분. 명도는 실력이 아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임대 매매, 그죠? 임대 매매. 주택은 리빌딩 하죠. 주택은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임대할 때, 매매할 때 리빌딩 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리빌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 해야 되기 때문에 리빌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개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중개수수료를 많이 줘야 된다. 저희가 5년 전에 제가 이제 선릉에 있는 LG 에클라트 팔아먹을 때 당시 29평형이 시세가 한 4억 정도 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그런데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개업자분한테 수수료를 3배 주겠다. 3배. 다음 날 계약했어요. 다음 날. 그러니까 그만큼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근데 뭐 이것은 뭐 다 똑같은 거죠. 뭐 중개업자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저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저는 모든 걸 던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경매 물건 낙찰받기 절차는 간단히 자 물건 검색, 현장 분석, 권리 분석, 입찰가 산정, 입찰, 낙찰, 명도, 임대 매매 그죠? 이런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1강 나는 그래도 서울이 좋다. 여러분 간단히 하도록 하죠. 제가 약속을 6시 15분 했기 때문에 자 먼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가장 좋은 강서구 그죠? 제가 이제 강서구에 살고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 강서구가 상당히 좋죠, 여러분. 그죠? 누가 보래도 가장 좋다. 사실은 이제 그 강서구 관련해서는 제가 3년 전에 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SH공사에 다니는 선후배들이 마곡을 갖다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강의할 때마다 마곡.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 가다 보면 좀 마곡을 사줘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청약했는데 미분양 났어요. 미분양.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강력히 항의했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미분양 나는 데를 나한테 추천해 주냐. 이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저로서는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요. 그죠? 그러나 SH공사 분들이 뭐 또 사기꾼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때 저를 믿고 12분이 강남의 대청역에 SH공사가 본사가 있었거든요. 당시 33평이 4억 3,500.
12명 정도가 9명에서 12명 정도가 가서 선착순으로 계약했어요, 여러분. 계약. 아무나 살 수 있었던 거죠? 아무나. 예. 그리고 나서 이를테면 2, 3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4억 3,500짜리가 웬만하면 6억에서 6억 5천. 7단지는 8억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8억을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관공매 책에 한 권 있는데 제 질문 간단히 하나 하고 답변 바로 하시는 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손 딱 들고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예? 실행하는 사람? 그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 예? 돈 많은 사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예? 발 빠른 사람이요? 책에 나온 얘기잖아요. 29페이지. 예. 정보가 있는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나 저를 믿는 사람? 장난치지 말고요. 장난치지 말고. 네. 자, 여러분. 예? 뭔 사람이요? 아, 저 사람 운 좋은 사람이네요. 선물로 책을 하나 갖다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대단한 친구네, 저 친구. 네. 운이 좋은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 별거 없고요. 운이 좋은 사람. 여러분 제가 운이 좋은 사람 강의할 때 딱 두 사람의 샘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샘플. 제 선배 중에 서울대 법대 학벌 좋잖아요. 굉장히 똑똑해. 근데 이분이 이제 동부증권에서 퇴사하셔가지고 경매를 배우러 왔어요. 이분은 한 달에 책을 무려 50권 읽어요. 50권. 공부 엄청나게 하죠.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예, 왜냐면 처음엔 되게 쉬운 거 물어봐요. 예, 그러다가 뭐 IR이 어떠냐,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얘기 막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사실 진짜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친한 누나 중에 66년생에 누나가 하나 있어요. 예, 고졸. 얼굴은 엄청 예뻐요.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일명 그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머리가 비었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돈을 많이 벌까? 예. 근데 서울대 법대 아까 제가 마곡 추천할 때 얘기했어요. 수요와 공급 어쩌고 저쩌고. 예, 이건 절대 사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죠. 66년생의 그 누나 귀 엄청 얇은데 야, 설교수가 사라고 하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내가 그냥 산다. 그냥 시원하게 딱 샀어요. 그죠? 2개나 샀어요. 예, 엄마 이름 하나, 자기 이름 하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 이름 하나, 엄마 이름 하나. 그죠? 예. 자, 여러분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 법대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 그 누나는 아직 팔지 않았지만 팔았으면 거의 6, 7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운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그죠? 아까 남관현 소장님, 고산치 교수님 돈 못 벌잖아요. 그죠?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된다. 하여튼 이러면서 한번 씻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씻고 갑니다. 사실 이제 마곡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울컥해서, 왜냐면 저도 이제 못 샀거든, 사실. 저도 운이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강서구를 잠깐 설명해 보면 여러분, 강서구의 주거단지로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우장산역이에요. 우장산역. 이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짜깁기로 안 되는 거죠. 짜깁기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언론에서 경리단길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장군우 거리, 와 완전히 여러분 개뻥 아시죠? 개뻥. 예. 경리단길 여러분 장사 하나도 안 돼요. 과연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언론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제가 약 한 20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20바퀴 정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와이프랑 20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주거단지는 우장산역, 업무단지는 발산역. 앞으로 핵심적인 지역이 발산역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곡, 그죠? 송정, 김포공항. 그래서 이 강서구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교통 좋고요. 교통 좋죠. 교통 좋다는 얘기는 5호선 좋고 이를테면 9호선 좋고 다 좋은데 차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5분이면 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도로죠, 여러분. 사실상.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 타고 싶다. 김포공항까지 차로 5분 10분. 그 다음에 인천공항까지 차 하나도 안 막히고 2, 30분이면 꽂을 수 있어요, 여러분. 2, 30분 아니면 꽂을 수 있다. 그래서 교통 너무 좋아요. 교통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군 좋죠, 학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될 거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사실은 이제 강남학군 다음에 그 학군, 그죠? 명도계고, 뭐 화곡고, 뭐 덕원여고, 뭐 등등등 좋은 학교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녹지 비율이 상당해요. 여기 수명산, 우장산 등등, 그죠? 2017년도 보타닉공원까지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 이를테면 인프라를 갖추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편의시설 엄청 좋죠? 저도 이제 와이프랑 영화 보고 싶으면 바로 꽂으면 10분 안에 롯데몰, 그죠? 백화점 있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있고, 이를테면 롯데시네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근처에 이제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그죠? 그 다음에 목동병원, 이대병원 등등 굉장히 좋죠. 요즘에 여러분 그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서 주위의 상권, 그 다음에 주위의 주거단지의 이를테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대형 병원이 들어오는 자리를 좀 먼저 선점하는 것은 어떨까? 제 후배가 얼마 전에 거기가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천에 어디에 약간 중소형급의 병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상가를 한 3년 전에 낙찰을 받았다가 이를테면 2천에 100만 원 받던 거 지금 여러분 가보면 5천에 170만 원 달라고 그래요. 170만 원으로 들어오겠다라고 그래요. 수익률이 팍 올라가는 거죠.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병원이 있었다, 그죠? 병원이. 그러니까 주위에 대형 병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얼른 상가나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건데 사실 지금 김포공항이 이제 국제선이 좀 약간 더 들어온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해서 주위에 가시면 이제 오피스텔 많이 짓고 있어요. 오피스텔 많이 짓고 있는데 김포공항과 송정역 바로 옆에 지금 이제 하나의 경매 물건이 나와 있다. 어떤 물건이냐? 이런 물건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거 사건 번호 나중에 이제 입찰할 때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쓰면 될 것 같고 지금 빌딩인데 토지 면적이 약 118평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죠?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지금 감정평가액이 42억인데 한 번 떨어져서 한 33억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뭐 타워팰리스 한 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미래 가치 상당히 좋아 보이고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청구금액 자체는 4억 원을 가지고 경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임의 경매니까 뭐 근저당권 가지고 경매했나 봐. 4억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42억인데 4억 가지고 경매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취소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백그라운드를 봐줘야 돼. 등기 채권액이 여러분 39억 있어요. 빚이 39억이야. 그러면 실제 임차인도 있고 하니까 사실 경매가 취소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만약에 42억짜리인데 이거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취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취하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땅 면적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건물의 연면적 상당히 매력적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권리분석 보시면 경매는 권리분석 별거 없고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봤더니 중소기업은행의 2009년 2월 9일자 근저당권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좋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한데 나중에 낙찰이 되면 경매는 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게 다 지워져, 여러분. 다 지워져. 이게 소멸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등기부가 지저분하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멸주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100건의 물건이 있으면 99건 정도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등기부의 하자가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집니다, 실제.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없어져.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 앞서서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권리분석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09년 2월 9일이에요. 근데 여기 사업자. 여기 전부 다 상가로 사용하고 있나 봐. 중요한 건 이 날짜보다 사업자 등록 일자가 빠르냐 중요한 건데 얘는 느려요. 얘는 빨라. 최악의 경우에 낙찰자는 이 두 사람을 떠안아요. 최악의 경우에 떠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5,500, 5,800. 그럼 뭐 40억짜리인데 1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금액적인 부담도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확정일자도 빨리 받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낙찰 받으면 다 없어지고, 그죠? 다 없어지고. 다만 이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를 했는데 이 왜 불허가 됐는지 여부는 제3자가 알기는 어렵다. 제3자가 알기는 어렵고요. 법원 담당자는 알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물건 궁금하면 법원 담당자한테 불허가 된 사유를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맨입으로는 잘 안 되겠죠, 그죠?
뭔가를 좀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 이런 거 갖다 주고 물어보면 또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최종적인 그 권리 분석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매각물건 명세서 그냥 한 번으로 정리합니다. 뒤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쭉 뭐 별로 문제 없고 제대로 나온 게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임차인 문제 없고 나머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비고란을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아마도 뭐 땅이나 건물 여러 개 있었나 봐요. 그걸 다 합쳐서 한 방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나 봐. 무단 증축 이를테면 또는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 있나 봐요. 그것도 전부 다 포함을 했나 봐요. 그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1억 5천 있대요. 사실은 지금 유치권은 법이 지금 조만간 개정 예정 중인데 보존 등기된 건물이 유치권은 없다. 이게 지금 개정 중인데 요 개정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아쉽게도 지금 개정이 안 되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유치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 실제 가보시면 유치권은 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위반 건축물 등등. 여러분 이제 위반 건축물은 뭐 깊게 얘기하진 않고 일단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현재 가치 저평가된 마포구 그죠? 마포구. 여러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 어디냐면 합정, 옆에 망원, 그다음에 상수, 그다음에 광흥창, 좀 더 가면 공덕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지역이 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강 조망. 여러분 한강 조망이 되고 한다고의 가격 차이가 1억에서 막 3, 4억 차이 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여길 보고 있냐, 여길 보고 있냐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동향, 남향, 그죠? 동향, 남향.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 향에 대한 리서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은 무슨 향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향이죠?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남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동향을 가장 선호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남향, 남동향, 남서향, 뭐 동향 이렇게 했는데 남동향이 1등을 먹었어요. 저희 집이 남동향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남동향. 그래서 좋은 것은 이제 해가 딱 뜰 때 좋고, 그죠? 약간 2시까지 딱 해를 먹어주는 그런 센스. 그래서 남동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에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상수역, 그죠? 주위에 뭐 홍대부터 여러 개 좋고 주위에 이제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주위에 인프라 많이 좋아졌고 가보시면 뭐 이제 카페 거리도 상당히 많이 있고 등등등한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경매물건이 나왔다는 거죠.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레미안 밤섬 리베뉴 아파트가 나왔어요. 이게 전용 25평, 33평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바다에 그냥 먹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 사례가 8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8억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13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상당한 경쟁률을 예상합니다. 현장에 직접 갔다 왔고요. 강의 때문에 다녀왔는데 물건 나쁘지 않았다. 자, 권리 분석은 말소 기준 권리 다 없어질 것 같고 문제 없으니까 자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낙찰 받고 그죠? 뭐 여러분 이런 거 운 좋게 81%에 써서 낙찰될 수도 있어요. 한 6억 1천만 원 정도. 왜? 나나 여러분이나 야 이거 시세가 지금 8억에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뭐 내가 이거 6억 1천만 원 쓰면 안 되겠지. 뭐 7억 5천, 6천, 7천 넘기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부천의 어떤 아파트 두 번 유찰돼가지고 이를테면 49%, 64% 예를 들어서 64%에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들어오겠지. 아무도 안 들어왔죠. 그리고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바로 80%를 꽂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있으면 무조건 그냥 입찰해보는 거죠. 소스는 6억 1,800. 여러분 6억 1,800에 낙찰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2억 원의 양도 차액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가장 정형화된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 사건 번호 있고 말소 기준 권리. 자, 임차인 문제 없다는 거야. 선순위 임차인 문제 없다는 거야. 낙찰 받고 너 하나도 문제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아라. 아시겠죠?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손품은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중개업자분한테 시세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세를 확인하는데 어떠냐 봤더니 2016년 1월 달에 이평수, 그죠? 7억 8,500에 6층 매매됐어요. 근데 2월 달에
8억 4,900, 8억 7,500. 그죠? 예, 물론 이제 한강 조망 등등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세가 팍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 7억 6천, 한번 유찰돼가지고 6억 1천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상당히 매력적이다. 투자자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실수요자한테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요거 한번 낙찰 받고 싶은데 주위에 낙찰 사례가 있을까? 그래서 동일 번지에 대한 낙찰 사례 한번 확인해 봤는데 동일 번지에 대한 낙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일 지역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93, 100, 91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랑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아파트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위치는 어디가 더 좋을까? 층은 어디가 더 좋을까? 향은 어디가 더 좋을까? 보존 등기는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감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에 참여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가치 용산구, 그죠? 예. 사실 지금 용산구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구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강남에 돈 많은 아줌마 15명의 어떤 무리가 있어요. 예. 그 아주머니들이 용산에 지금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용산역, 그 다음에 신용산역 뒤편 엄청나게 사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 지금 용문시장이거든요. 용문시장, 용산의 용문시장. 가격이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가격이 약간 저평가돼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효창 운동장역이 6호선, 5호선, 6호선이죠. 6호선에 지금 경의선이 들어와요. 경의선이 조만간 개통되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 공원거리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치 용산의 용문시장 근처 상당히 매력적이다. 예, 괜히 여러분 용산역이나 이런 데 앞에 가지 마세요. 예, 평당 1억, 2억 가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 상당히 알짜배기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용문시장을 저희가 함께 집중 공략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삼각지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삼각지역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용산구 효창동에 세양 청마루 아파트가 경매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렵고 이상한 물건을 계속 가져나오기는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쉽게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효창동의 세양 청마루 아파트 101동 10층 1003호 33평 4억 9천인데 지금 100%.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현장 답사 가라는 거죠. 현장 분석은 항상 신건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여러 번 유찰되면 중개업자도 싫어하고 약간 좀 서로 피곤하니까 신건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일조 또 조망 나쁘지 않다. 이런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 분석 별로 어렵지 않죠? 말소 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지고 임차에 문제 없으니까 역시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 받으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보존 등기예요. 2006년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고 층 좋죠. 15층 중에 10층이 좋잖아.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좋죠. 그죠? 예. 대지권은 그냥 보통 그죠? 예. 미래 가치가 썩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단지가 크지 않아서 이제 그런 점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또 시세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시세가 지금 최초 매각 가격이 4억 9천인데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 5억 3천, 이를테면 5억 2천, 5억 2천, 5억 3천. 최근에 매매 사례가 없어가지고 1년 전에 매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저희가 경매 나온 게 가령 10층인데 2층 4층, 3층이 5억 2천이면 그죠? 예, 요것이 시세 현재 한 5억 5천 정도 봐주면 어떨까? 신건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죠? 신건에 낙찰될 가능성이 많다.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는데 이강, 판교, 여주, 복선, 전철 라인 최고다, 그죠? 예, 약속을 또 한마디 던져가지고 15분에 그죠? 예, 여러분 약간 수정해서 25분까지 합니다, 그죠? 25분까지 하다가 또 부족하면 35분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끝내고 싶은데 너무 또 안 나가서 진도가 좀 나가다가 고사적 선수처럼 막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철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철도가 서울로 꽂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로 꽂히냐 그냥 밖에서 빌빌 노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판교 여주 복선전철은 서울로 꽂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판교에 꽂히면서 바로 강남으로 꽂히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라인이에요. 특히 또 라인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곡선이 상당히 아름다운 철도 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급행일 거냐 이제 아닐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 광주역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그죠? 경기도 광주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신둔역 상당히 매력적이죠. 저희 그 학생들이 한 2, 3년 전에 신둔역에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소형 아파트를 당시 뭐 6천만 원,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이상 더블 이상, 그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7, 8월에 개통이 된다면 가격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죠? 신둔에서 강남역까지 꽂히는데 한 3, 40분이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임대 수요, 그죠? 예, 상당히 매력적이고 매매 차익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철도를 볼 때는 서울로 꽂히느냐, 그죠? 그래서 여주, 판교, 복선전철. 그다음에 앞으로 좋은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갔다 온 인도권역 주의, 그죠? 네,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를 간다면 인도권역으로, 그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분석하는 요령들은 여러분 랜드프로 동영상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설춘환 교수를 찾아서 많이 봐주면 제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고산철 교수님이나 다른 분 도움되면 뭐예요? 제가 도움이 돼야 되죠, 그죠? 예, 김윤수 교수님하고 고산철 교수님 별로고 제 거를 좀 많이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무리수 던지네 오늘 무리수. 자, 여러분 여주 판교 복선전철 라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고산철 교수님 라인에서 상당히 이쁘게 나와가지고 자 판교, 임해, 상동,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이제 여기서 아웃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라인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전동차가 들어올 것 같고, 그죠? 예, 뒤에는 이제 이를테면 뭐 GTX급 이를테면 좀 빠른 전동차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여주에서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지금 급행이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거 상당히 관건인데, 급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주에서 판교까지 한 3, 40분이면 들어온대요, 여러분. 예, 상당히 매력적이죠.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가면 좀 그런 거니까 사실은 이제 한 신둔 정도까지만, 그죠? 예, 요 정도까지 잘라서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도 이제 가격만 싸다라고 한다면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이천시의 발, 이천역입니다. 이천역. 여기가 이천역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정보가 아닙니다. 네, 이천역.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천시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이제 뽑아본 거예요. 가봅니다. 자,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 아파트예요. 33평 아파트인데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그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서울에 뭐 거의 반반, 3분의 1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1억 9,600인데 1억 3,700까지 떨어진 거죠. 뭐 대지권도 좋고 뭐 다 좋죠, 그죠? 네, 다 좋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 저희가 이제 오늘 경매 공부하는 김에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낙찰되면 없어지고. 자, 이거보다 빨리 전입신고 된 사람이 있냐 없냐. 2006, 2008, 2014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다 권리 분석 문제 없으니까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 받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2001년 산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2층이라 약간 핸디캡, 뭐 2층, 그죠? 예, 뭐 그러나 그냥 보통. 그 다음에 전용면도 좋고 대지권 좋고, 그죠? 33평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17평이면 상당히 널널한 편. 근데 시골이니까 뭐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을 고민해봤어요. 최근에 매매 사례 장난 아니죠? 2억 300, 2억 2천, 2억 300, 2억 1천. 그러면 오히려 앞쪽에서, 그죠? 예, 낙찰을 받아 먹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2억 2천까지 갔으니까 1억 9,600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1억 한 5, 6천에 낙찰을 받으면 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통상 보면 7, 8월 달에 철도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 더 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좀 사놓으시면 어떨까, 그죠? 예, 그래서 소스는 1억 6,700 선물로 드립니다, 그죠? 1억 6,700.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 6,700은 누구나가 상상하는 금액, 낙찰받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에 낙찰 사례 본 거죠, 여러분. 예, 주위에 낙찰 사례 봤더니 역시 101%, 103%, 그죠? 예, 그만큼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이제 광주시의 알찬발 쌍동역, 그죠? 예, 쌍동역. 그럼 쌍동역 여기 들어와요, 쌍동역. 예, 그래서 쌍동역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매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 중에 경매 물건이 여기 나왔다. 쌍동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고, 쌍동역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다만 좀 비싸죠. 그래서 좀 싼 것도 나쁘지 않다면 이쪽으로.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수익률 중요한 거니까 이쪽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이를테면 여기 좋은 곤지암 천까지, 그죠? 예, 나빠 보이지 않는다. 배산임수, 그죠? 예, 그것도 좋아 보이고. 자, 그래서 광주시 초호읍에 도평리에 있는 대주 피오리 아파트 7층 701호 나쁘지 않은 거죠? 51평형, 51평형인데 시세가
3억 2,300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됐더니 2억 2,600. 사실은 이제 이런 평수가 약간 애매한 평수예요, 여러분. 애매한 평수. 그러나 또 이런 평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이제 가오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금액에 대한 부분 한번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봤더니 여러분 경매 권리분석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 낙찰되면 다 없어지고 선순위 얘보다 전입신고 먼저 돼 있느냐 없다 전혀 문제 없는 거지 권리분석 문제 없으니까 야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 받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보존 등기 좋죠. 2007년도 15층 중에 7층 좋죠. 전용 40평 좋죠. 대지권 28평 좋죠, 그죠? 상당히 쾌적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2의 별장,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세컨 아파트는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 말소기준 권리 전입신고된 사람 없으니까 문제 없고 금액만 고민해서 낙찰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 같은 번지의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평수가 요거니까 요 정도의 낙찰 사례가 있었어요. 2015년도 10월 5일 날 따끈따끈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낙찰 사례는 낙찰 가격은 2억 8,100에서 한 3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언저리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광주시의 핵심발, 광주역, 그죠? 광주역. 여러분 광주역 1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상당히 혜택을 보겠죠. 그런데 이쪽도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죠? 차후에 뭐 제2 경부고속도로 등등등 상당히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광주인 거니까 경안천 좋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토지 면적 104평 딱 좋죠. 104평 딱 좋고요. 지금 현재 건물의 면적은 47평형인데 나중에 그냥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 좋겠죠? 가령 이제 그런 개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분석, 우리은행 다 없어지고 2014년, 2015년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81년도 박 씨는 소유자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산 좀 오래되었다. 2층 그죠?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93년산이니까 뭐 이를테면 리빌딩을 좀 한다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약간 돈을 좀 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나중에 여기 보시면 나머지 다 좋은데 지적상 맹지라서 인접 토지를 경유해서 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단점이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게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 주위 토지 통행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현재 가격이 좀 낮고 그래서 현재 인접 토지의 소유자를 만나서 한번 협상하는 것도 사전에 그런 거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런 걸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분당에서 여주로 이매역, 그죠? 이매역 여기 있는 거죠? 이매역 바로 밑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에요. 여러분 일단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4,900까지 떨어진 거죠. 전용이 10평이니까 이 정도면 뭐 한 1000에 못해도 한 50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00에 50. 여러분 수익률은 거의 100%가 10%가 넘어가는 거죠. 레버리지 없었을 때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이 물건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말소기준 권리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죠?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가 됐는데 돈을 안 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 낙찰받고 허가돼서 돈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재매각. 안 냈으면 재매각. 재매각일 때 하나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보증금을 20%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을 20%로 할증한다. 사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 마지막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여러분. 그죠?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친한 분 중에 한 2, 3년 전에 이제 군단장으로 예편하신 분이 있어요. 군단장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원스타 소개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편했는데 이제 제2의 인생을 전업 투자자 하고 싶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다가 한번 그 분이 집으로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타워팰리스를 갔어요. 타워팰리스는 이 보안이 철저히 돼 있어가지고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군단장님 나와서 좀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는 못하지만 혼자서 입찰하고 낙찰받고 싶은데 얼마 정도면 공부를 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단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왜냐면 일단 여러분 사람한테 항상 좋다 그래야 돼요. 머리 좋으시니까 8번 정도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얼마냐?
강의료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000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 1,000만 원 그죠? 예.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1,000만 원 물으면 이 자식이 좀 잘하나? 주고 오히려 제가 100만 원이 그러면 얘는 싸구려구나. 들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1,000만 원 얘기하니까 옆에 그 사모님께서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2,0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통장으로 꽂았어요, 그죠? 네, 바로 통장으로 꽂고 군단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나는 모든 걸 습득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습의 효과는 체벌이 최고다, 체벌. 예. 그랬더니 군단장님이 좋아 그러면 내가 체벌을 허한다, 그죠? 예, 체벌을 허한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내고 80점 밑으로 하면 체벌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예편한 군단장님을 3대 때렸어요. 봉으로 3대. 예, 사모님이 깜짝 놀라죠. 우리 남편이 정말 처음 맞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농담 아니고 체벌이 학습효과는 최고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막 때려요. 때리고 질문하고 때리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원래 입찰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야, 설 교수 이거 낙찰 받으면 좋냐 안 좋냐. 예, 낙찰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한 번은 오후 1시쯤에 전화 오셨어요. 야, 오늘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또 저한테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저도 뭐 저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던지는 말에 혹시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야, 그런 얘기 아니고 자기가 원주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 입찰이 무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럴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 낙찰 받고 허가됐는데 돈 안 내면 다시 재매각 나오면 보증금 할증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10%만 내신 거죠. 그죠? 10%만. 그래서 제가 군단장님한테 왜 저한테 사전에 이거를 컨펌 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아는데 이 물건 소스가 있는 물건이에요. 너한테 얘기했으면 네가 다른 놈 내세워서 낙찰 받아 먹을까 봐 내가 너한테 얘기를 못했다. 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예.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예. 그래서 서로 감정은 엄청 상하는 거죠. 그죠? 이제 서로 이제 밑장 다본 사이인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전화 오시면 가끔씩 또 소스를 주죠.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통장에 10만 원씩 꽂으면 이제 OK, X 이렇게 딱 주는 거죠. 왜냐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무너져. 그럼 별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재매각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허가되고 돈까지 내라고 했는데 미납해서 다시 나오는 것을 재매각이라 그래. 재매각은 보증금을 할증합니다. 물론 안 하는 데도 있어. 홍성지원은 할증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할증을 했다, 그죠? 할증하면 무조건 20% 이상을 내야 된다. 안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도록 하고요. 매각 물건에서 봤더니 특별히 문제 없고 여기 봤더니 중요한 건 관리비가 2,300만 원 꽂혀 있어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관리비는 체납 관리비 중에 공용 부분은 떠안고 전용 부분은 떠안지 않는 거죠. 항상 그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런데 사실 입찰할 때는 이 관리비를 다 내주는 조건으로 관리소장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관리소장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일부 좀 깎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최저가 대비 이거를 떠안아도 사실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떠안으니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4,900 플러스 2,300 그래서 내가 7,100 정도의 낙찰을 받아도 1,000에 50 나오니까 수익률 좋다, 그죠?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것 때문에 나쁘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거니까 싸게 받고 떠안고 수익률, 그죠? 좋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죠? 예. 약속한 시간보다 좀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자들은 그 수익원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 주식, 그 다음에 경매, MPL, 세관공매, 그림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제 경매 공부하셨으니까 좀 부족하면 랜드프로에서 설춘환 교수의 경매 강의, 그죠?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첫 이렇게 입찰장에 가서 입찰해보고 낙찰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저희 강의는 괜찮았나요? 네, 하여튼 약속 드린 시간보다 좀 오버됐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고요. 하여튼 여러분 전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행복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저랑 여러분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것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랜드프로와 저와 여러분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